분뇨 처리는 환경 친화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분뇨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하게 되면 저장 분뇨 상층부에 스컴과 같은 두꺼운 막이 형성되는 것이죠. 특히 특유한 냄새 때문에 환경공해 등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48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는 펠드하우스 씨의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액상 분뇨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인 천연제제를 사용하여 분뇨를 숙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개발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뇨를 혐기적으로 부숙시켜서 액화를 시켜왔습니다만 우리는 분뇨를 호기적으로 발효 숙성시켜서 분뇨를 아주 고른 균질액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교반시키는 데 들어가는 장치나 노동력을 아주 줄이고자 했습니다. 처리 과정은 대단히 간단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과 바이올라이즈를 혼합하여 축사 바닥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농장주 펠드하우스 씨와 바이올라이즈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살포 상태가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종전엔 슬러리를 뿌릴 때 분뇨가 처음에는 유동액체였다가 마지막에 끈끈해지는 걸 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20에서 30%의 분뇨가 파이프 내에 엉겨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종일관 잘 빠져나오는 등 아주 균질한 액상이 됐습니다. 액상 분뇨 덕분으로 농작물에 균질한 액비를 뿌릴 수가 있고요.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죠. 바이올라이즈 덕분에 환경 공해 없이 양질의 액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날씨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액비를 밭이나 논에 뿌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우사의 소똥 처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출관 2개 중에 하나가 늘 말썽이었죠. 우린 그것을 뚫기 위해서 막대기나 소방호스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첨가제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2-3주간은 분뇨 탱크에 아무런 변화도 볼 수가 없었지만 몇 달 후가 되니까 분뇨 윗부분에 떡지층에 공기방울이 생기고 우리가 슬러리를 탱크에서 뽑아내자 완전하게 뽑을 수가 있었고 액비도 아주 빨리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워낙 좋아서 다른 곳에도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15분간 15마력으로 교반을 했고 여기에 따른 악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첨가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교반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3개월 후에는 분뇨를 완전히 배출할 수가 있었으며 살포할 때만 한 번 교반을 하면 됐었습니다. 펠드하우스 씨는 얼마나 신속히 분뇨가 교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반기를 돌리자마자 손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교반을 했고 냄새도 많이 났는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살포할 때만 교반을 합니다. 농장으로 봐서는 노동력과 연료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농장에 주는 이점은 확실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한번 봅시다. 먼저 후각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균질한 분뇨액과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로 헹구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씻겨나갔습니다. 여기 다른 농장의 분뇨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첨가제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이 농장도 떠다니는 스컴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층이 공기를 막는 막의 역할을 해 호기성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포하기 전에는 분뇨를 혼합하기 너무나 어려웠죠.
첨가제를 우사에 사용할 때에는 적당량을 물 조리로 슬러리 바닥에 뿌려줍니다. 충분히 정기적으로 잘 뿌려줍니다. 항생제나 강한 소독제가 흘러들어가면 첨가제의 효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막대기로 스컴에 구멍을 파고 슬러리의 액체 부분까지 첨가제가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마지막으로 물로 다시 씻어 넣어서 바닥에 남은 첨가제가 분뇨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합니다. 분뇨 탱크 처리를 보겠습니다. 딱딱한 스컴을 흡입 파이프로 구멍을 내어 탱크의 액체 부분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분뇨 살포차 탱크가 다 차면 첨가제와 혼합된 분뇨를 저장 탱크로 다시 주입합니다. 이렇게 처음 한 호, 우사의 배출구를 통해서 본제를 살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살포 탱크 차를 구하지 못하면 스컴의 공기 주입관으로 구멍을 내어서 첨가제를 혼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첨가제를 부어넣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컴이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스컴 위로 공기방울이 생기고, 두 번째로 스컴은 흐물흐물해지고, 이어서 가스 활동이 감소하는데 스컴이 분해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라이즈에 관심 있어 하는 라이텐호프 씨의 또 다른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분뇨의 상황을 보죠. 750톤의 분뇨 탱크와 분뇨 교반기를 연결했습니다. 스컴이 대단히 두꺼워서 나무 막대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런 농장은 나중에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1시간 반 이상 교반해야 스컴이 약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돈 200두를 사육하는 사세시의 농장입니다. 분뇨의 고른 액화뿐만 아니고 경비 절약과 살포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세시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암모니아 농도가 떨어지고 분뇨가 액화됐어요. 분뇨가 쉽게 돈사 외부로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옵니다. 더욱이 암모니아 농도가 떨어져서 작업하는 사람이나 돼지나 더욱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린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극이 심했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돈사 내 환기가 나빴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와서 농장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이죠. 우리 자신은 그 성능을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그 효과를 알아차린 겁니다. 양돈하는 사람에겐 돈사 냄새 제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세 씨가 돈사 밑에 있는 분뇨통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액화가 되었을까요? 약간 녹색의 이끼 색깔이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예전에는 10cm의 스컴과 침전층이 있었고 그 속으로 구멍을 파야 했는데 배출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액상 분뇨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여러 해 동안 침전물이 쌓여서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부터 위까지 아무 건더기도 없고요. 또 모두 액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뇨를 액화시키고 가축과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악취를 제거하는 분뇨 처리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뇨 처리제를 사용하는 시기는 깔집을 교체해 줄 때나 혹은 슬러리 위에 필요할 때마다 뿌려줍니다. 본 제제는 조금만 사용해도 그 효과가 뛰어납니다. 수의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의사들은 어떤 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수의사들은 집단 환경 위생 관리에 관심을 둡니다. 즉, 개체 치료보다는 집단 위생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특히 호흡기 및 설사병이 문제입니다. 호흡기 질병은 우사의 오취 및 나쁜 공기로 인해 발생되며 가스는 분뇨에서 발생됩니다. 이제 바이올라이즈를 사용하면 그 증상은 현저히 감소할 것 같습니다. 사세이 씨는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분뇨를 비료화해 경작에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옥수수에 무슨 거름을 주었습니까? 이 옥수수는 분뇨만 줬습니다. 총 24톤을 뿌렸는데요. 첫 번째는 파종하기 3주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종 직전에 살포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종류의 미네랄, 비료도 주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옥수수는 아래에서 위까지 이렇게 고루 튼실하게 열렸습니다. 분뇨로 만든 액비는 양질의 비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은 초지 위에 바이올라이즈 처리 분뇨군과 미처리군을 구분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본 첨가제를 사용한 지 2달 후에 암브로시우스 씨 농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상태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아주 단단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양호해졌습니다. 효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기에 그 탱크가 있습니다. 2달 전의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암브로시우스 씨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공기방울이 지속적으로 솟아오르고 스컴은 분해됐습니다. 분뇨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균질한 액비로 돼 있었어요. 아무런 건더기도 없었습니다. 잘 살포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탱크도 2달 후에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라이텐호프 씨 농장에서도 역시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표면엔 공기방울이 보이고 변연부에서만 건더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교반기를 돌려 현탁시킵니다. 얼마나 빨리 분뇨가 움직이는지 시계로 재봅니다. 30초 후에 벌써 분뇨가 움직였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두 달 전 상황을 보죠. 그리고 지금의 균질 혼합을 보겠습니다. 두 축산업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셨습니까? 사실 기대를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분녀와 함께 생활하고 20년간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이런 좋은 결과를 예상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습관화돼 있어서 그저 그런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